다음으로 넘어가서 어쨌든 지금 현재 형이 같은 경우는 수시로 대학을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수민이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 대학을 갔기 때문에 요즘 같은 입시 제도가 수시와 수능에 이제 드라마틱한 5대5로 유지하고 있어서 각각의 전형에 대해서 외대부고가 어떤 이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형이부터 한번 해보죠. 그 외대부고가 수시에 있어서 갖고 있는 어떤 이점이나 장점이 있다면은 뭐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프로그램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중3 학부모님들은 거의 생기부만 보고 평가가 되는 시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게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중요하지 활동의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사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활동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외대부고 입장에서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되게 체계적인 프로그램들이 준비해 있고 아시겠지만 뭐 ARC, 뭐 R&D 등등 해서 그 프로그램보다도 이제 교과목적으로도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고급 과목들도 많이 하고 되게 독창적인 과목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외대부고가 수시를 위해 굉장히 힘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학교의 결국에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하네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어쨌든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좀 이점이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학교 차원에서 어떤 활동을 준비할 때 3학년한테 줄 분량 1학년한테 과도하게 요구한다. 그게 아니라 1학년 때는 요 정도, 2학년 때는 조금 더 많이, 3학년 때는 조금 더 많이. 이게 학교 차원에서 점점점 이게 역치를 올려가면서 이만큼 할 수 있지? 그럼 이만큼 해야지? 그럼 이만큼 해야지? 그래서 이 3학년 분량 1학년 때 주면 당연히 소화를 못하는데 점점 이게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 돼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이거 자체가 대학 입시에서 훨씬 경쟁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굉장히 이 학교가 학생을 단순히 짧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3학년 때까지 길게 보고 프로그램 자체를 되게 잘 짜놨구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따라간 상태에서 성적이 뒷받침만 되면은 좋은 학교를 노릴 수 있구나. 성적이 되는데 학교 프로그램이 안 돼서 떨어질 일은 없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학교가. 오히려 프로그램은 되는데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진다. 이거는 존재할 수 있는데 타 학교와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를 했을 때 프로그램적으로 훨씬 더 우수한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막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사교육계에서는 이제 외대부고는 워낙 이제 서울대를 많이 보내고 의대도 많이 보내니까 입시 상담이나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좀 라인을 좀 이렇게 다 정확하게 좀 잘 잡아주는 편이고 그게 이제 적중률이 높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등부터 몇 등까지가 어디를 쓰면 이제 거의 뭐 붙는다. 뭐 약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체계화가 돼 있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게 학교의 최대 장점이죠.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데이터보다 저희 학교가 가지고 있는 50명 전후의 데이터를 가지고 너는 등급이 몇 점 몇이고 너가 우리 학교에서 몇 등이니까 넌 어느 정도 선에 붙겠다. 너는 붙을 수 있겠다 없겠다. 이게 명확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 자체도 선생님 저 여기 쓸래요. 안 돼. 이게 명확하거든요. 너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돼. 그치. 그건 그러니까 데이터가 보여주는 쓰는 건 거니까. 자유인데 너 안 될 거야. 너 될 거야. 이게 되게 명확하게 주어지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 학교 써봐. 될 거야 하면은 또 돼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어떤 의대 써봐. 그러니까 의대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이게 제 사례는 아닌데 어떤 의대 써봐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측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정말 구체적이면서도 몇 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쭉 유지가 되고 그게 안 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틀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꾸준히 수시만으로도 두세 명씩 보내고 있으니까 그게 학교의 고3 입시에서 가장 큰 힘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수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시 수능에 있어가지고 또 외대부고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해요? 아까 뭐 약간 시험이 수능형으로 나온다라고 짧게 얘기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험이 수능형으로 나온다기보다도 그냥 일단 학교의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뭐 정시에 있어서 크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측면은 수능을 본 다음에 앞서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이 정도 성적이면 어디를 갈 수 있다 약간 이런 컨설팅을 잘해준다. 원래 같았으면 막 다른 학원계 같은 데 가가지고 막 1시간에 막 60만 원씩 내고 받아야 할 그런 컨설팅을 학교에서 그냥 선생님들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준다라는 추후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뭔가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이 되는 점은 일단 선생님들도 당연히 잘 가르치시고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저는 이제 공부는 혼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하는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분위기거든요. 그럼 이제 주변의 분위기가 어떻고 나 혼자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하는 순간만큼은 혼자여도 그 주변에 뭔가 사람들의 환경을 내가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 조성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일단 애들이 다 열심히 하고 선생님이 열심히 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런 환경에서 열심히 안 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냥 나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놀다가도 뭔가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강제하지 않아도 그냥 혼자서 놀고 있으면 애초에 죄책감이 너무 들어요. 그냥 그 분위기가 아니야 전혀. 그런 막 혼자서 난 놀아야지 하고 해도 약간 같이 놀 친구가 없는 느낌? 약간 거의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거의 반강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도 제 주변에 약간 형욱이 같이 공부를 예를 들어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렇게 가서 예를 들어 막 물어보고 저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할 방향을 잘 못 찾고 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너 어떤 식으로 공부하냐 뭐 어떤 교재로 공부하냐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듣냐 약간 이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에 있어서 도움을 줄 친구도 너무 많고 도와줄 선생님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형성시켜 준다는 거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학교에 어쨌든 정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확실히 많이 있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뭐 준비를 하거나 정보 공유를 하거나 그런다는 건가요? 그러면? 잠깐 얘기했지만 그렇게 크게 견제를 안 하고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도움되는 정보 있으면 다 공유하고 어차피 사실 정시라는 영역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사람들끼리 굳이 경쟁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영역이니까. 진짜 자기와의 싸움이죠. 근데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다? 약간 이거는 진짜 메리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라는 거는 진짜 혼자 공부를 하면서도 옆에 사람이 있는 거하고 옆에 사람이 없는 거는 사실 그 당연히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크고 그리고 제가 수시를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수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느낀 바를 이야기하자면 특히 진짜 최상위권에 가면 갈수록 최상위권의 이 친구들은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주관적인 의견인데 진짜 최상위권 특히 문과로 치면 그냥 서울대 이과로 치면 진짜 최상위권 의대의 가래들은 사실 어딜 가도 잘할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애초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사실 일반고로 갔어도 당연히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대 가래들은 거기서도 서울대를 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왜냐면 그냥 워낙 잘하는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저같이 오히려 약간 애매한 상위권이었던 약간 어중뛰는 그런 상위권 들한테는 또 수시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서울대를 못 갔을 것 같은 애들을 서울대를 보낸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연고대를 못 갈 것 같은 애들이었는데 연고대를 보낸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밑으로도 예를 들어 얘는 서성한은 못 갔을 것 같은데 서성한을 보낸다. 그러니까 뭐 의대로 치면 얘가 이 정도 의대는 못 갔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의대를 보낸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과 부모님들 외대부고 부모님들 질문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의대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편하게 다니고 너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학교예요. 의대만 배제하면 특히 이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증거는 3점대가 나오면 공부했다는 증거다. 3점대 맞으면 스카이 너무 편하게 가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특히 이과는 그러니까 문과는 서울대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힘들다는 걸 저도 아는데 이과는 의대부터 시작이잖아요. 이게 딱 날라오고 나면 밑에부터는 정말 편하게 대학을 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외대부고 수시의 장점이죠. 학교 네임밸류도 정말 좋고 그리고 실제로 외대부고 학생들이 대학에 갔을 때 좋은 평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계속 뽑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런 정도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몇 가지 부연 설명하자면은 저는 사실 수업적으로도 정시에 되게 도움을 많이 준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사실 수능 학원을 막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코로나여서 괜히 코로나 걸리면은 면접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수능 파이널 학원 정말 안 다녔고 그냥 학교 내에서 혼자 모의고사 사서 풀고 선생님들이 만져주는 모의고사도 많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 사실 수능을 외대부 제가 제일 잘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2개 틀렸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수능으로도 사실 이 대학을 올 수 있는 점수였는데 근데 그 원동력이 아마도 학교 내 커리큘럼 자체가 그렇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수능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학교 내에서 준비해줄 예를 들어 만큼 할수 어떤 있었다. 커리큘럼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실명을 언급하진 않겠지만 저희 학교 수학 선생님 중에 시주 대치동에 문제를 팔 만큼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그 선생님이 거의 수원수투 미적분을 전 과목을 거의 전담해서 고3 2학기 때 문제까지 만드셔서 모의고사 틱하게 뿌리셨고 그리고 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 선생님이 모의고사 만들어서 생원 손들 생투 손들 이렇게 해서 풀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3이고 그리고 고2 때는 문학 이런 것도 교과서에만 집중되지 않고 수능 특강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 문학 지문 여러 개 풀려보고 수능 기출에 나왔던 비문학 지문을 화작 시간에 많이 풀려보고 그런 식으로 수능 위주로 저희 기수가 유난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요즘은 더 강해졌을 거예요. 왜냐면 수능이 지금 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때가 딱 고3 선생님이 고2
때 내려온 시기여가지고 오히려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학교 수업만 잘 따라가면 사실 수능이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걸 잘 못 따라가서 문제인 거지. 오히려.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수능 대비까지 잘 해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결과도 나타나는 맞아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자사도 사실 가져갈 수 없고 외대부고가 요즘 인기가 이제 더 치솟고 있는 이유가 수시와 정시가 이렇게 50대 50으로 나오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건 이제 학교 프로그램 안에서 이렇게 묻어나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에 우리가 다다루고 있는데 그럼 이제 외대부고를 생각하는 중3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형우이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 이 학교를 들어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는 외대부 면접장에서 뽑는 기준이 이 학생이 똑똑한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 학생이 이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적응해서 잘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외대부고 저희가 얘기하는 것만 봐도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학교가 밝잖아요. 그 밝게 만들어진 원동력이 구성원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줄 거란 말이에요. 구성원 자체를 너무 공부 이런 학생들보다는 그런 좀 밝고 여기에서 잘 적응할 애들을 뽑는 것 같고 저는 서울대 의대 면접을 보면서도 그게 느껴졌어요. 이게 서울대 자소서의 2번 항목에 저희 때는 3개를 쓰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연구할 때 전 3번을 체육으로 썼어요. 체육 때 배구 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썼는데 의대는 온리 원을 뽑는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팀을 꾸릴 수 있는 집단을 뽑는 건데 그런 집단에 맞는 애들을 뽑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외대부고도 결국에 이 외대부고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애들을 뽑는 거지 공부를 잘하는 애라고 뽑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애들 뽑고 싶어 하지만 그 공부를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그치. 왜냐면 골라 뽑을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는 그런 학교 와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애들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에요 라는 이미지를 비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학교에서 굉장히 잘 적응할 수 있는 학생이에요 라는 이미지를 비추는 게 면접장에서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공통질문이 없지만 저희 때 공통질문이 쌤 생각에도 솔직히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일단 1번 답이 정해져 있고 반박도 하지 않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러면은 듣기만 하시죠. 그걸 뭘 보고 뽑는 건 제가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스트레스풀 환경에 놓였을 때 얘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낼 수 있는지 얼마나 답을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풀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보는 거지 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전 사실 대학교 입시 준비하면서도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면서도 어떤 자소서 수업을 들었을 때 제일 싫어했냐면은 배경 지식 가르쳐주고 뭐 무슨 교육 이론에 관한 내용이다 이 지문은 뭐 무슨 이론에 관한 지문이다. 다행히 제 수업은 그렇지 않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를 알고 있는 걸 애초에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누가 기대를 하겠어요. 그 정도 상식을 알고 있는 거를 다만 그런 어려운 지문이나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학생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나 그 여부를 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면접 준비를 작년에 제 친구가 재수 끝나고 외대부고 면접 준비를 도와주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너무 솔직히 속으로 욕이 나왔던 게 왜 과학적 사실을 얼마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를 계속 가르쳐주는지 그것보다 또당또당하게 얼마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우선이다. 훨씬 내 제자예요. 그죠? 진짜.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질문들을 저한테도 많이 하시는 게 진짜 선생님이 문과인데 이거를 지금 상산 자소서나 외대부고 이과형 자소서를 보고 우리가 뭔가를 진짜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지식적으로 얘가 정말 맞게끔 얘기하는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이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 폭넓게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받았던 추가 질문 그럼 그거 말고는 또 뭐 있어? 그렇죠. 우리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네. 자소서에 쓴 거 말고 하나 더. 거기서 만약에 논리적 오류가 있어요. 애의 말에. 그러니까 애가 했던 시험에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라도 지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지적을 하는 것 자체가 애들 떨어뜨리겠다는 뜻인데 그런 식으로 면접장에서 면접자의 태도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태도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는 해요. 한데 어쨌든 외대부고는 그런 태도는 아니라는 저희 거죠. 학교는 맞아요. 그런 그런 태도 거를 아니세요. 노리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면접 준비를 할 때 내가 어떤 분위기를 풍기는지를 고민해보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조금 그런 분위기에 풍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풍겨야 되지? 음. 라는 걸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수민이 같은 경우는 외대북으로 생각하는 중3들이 생각해야 될 거? 조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외대부고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이게 저도 이 외대부고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게 말하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이 우리 학교를 좀 빛내줄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이 학교 졸업자라는 것만으로도 그 학교의 이미지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좋게 말하면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거고, 그리고 약간 좀 세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얘가 서울대나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걸 뽑기 위해서는 대학도 결국엔 사람을 뽑는 기준이 마찬가지일 텐데 무조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간 개성이 있고 개성이 있으면서도 좀 공부를 잘하고 약간 이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에 그게 저희 학교에서도 원하는 거랑 결국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런 방면으로 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려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뭔가 대학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지고 대학의 기준이 뭔가 이 사회에 나가서 우리 대학교의 이름을 빛내줄 그럴 사람들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 고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그거랑 마찬가지의 기준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갔으니까 나도 약간 이렇게 가야지 하고 약간 선례들을 뭔가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은 약간 이런 활동은 안 해보지 않았을까? 약간 다른 사람들은 이런 직업은 꿈꾸지 않지 않을까? 라는 그런 좀 뭔가 나만의 그런 걸 퍼스널리티. 퍼스널리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막 너무 엇나가면 안 되겠죠. 그 선을 잘 맞춰야 되는 건데 그건 이제 선생님이 잘 조절을 해주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너무 학업적이지 않은 거면 조금 곤란하긴 하겠죠. 왜냐면 아무래도 학업을 중요시하는 학교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뭐 연예인이 되겠다, 내가 갑자기 가수가 되겠다, 그쵸. 그 정도의 퍼스널리티는 안 그 돼요. 정도 퍼스널리티가 네. 아닌 이상은 변호사를 하겠다, 약간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분야의 기업 합병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변호사를 하겠다, 그냥 의사가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분야의 의사, 어떤 일을 해내는 의사가 되겠다. 이제 그거를 위한 그러면 당연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준비를 하는 과정은 본인만의 그런 걸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있어서 당연히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전문적이려는 노력을 한 걸 보는 거지. 진짜 전문가를 그게 해요. 얘가 진짜 전문가인가를 보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냥 말로만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중학교 수준에서라도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하고 진정성이 보이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본인의 진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이 진심이 있으면 그거를 위해서 당연히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본인이 찾아보고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야 그 학교에서도 본인이 진심이 있으면 분명히 알아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그 요즘은 좀 뜨는 직업이긴 한데 그 직업이 요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라는 직업인데 요즘은 사실 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그런 경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까지 막 특수한 직업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막 이런 직업이 있어라는 하는 그런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진심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면접에 했던 말들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았어요. 선생님들도 나름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애가 하는 말이 얼마나 논리에 오류점도 많고 사실 틀린 말도 많을 거고 그럴 거잖아요. 근데 이제 추가 질문을 하더라도 이게 너 이거 틀렸는데? 하면서 약간 이렇게 너 이거 아니야. 구사리 주는 게 아니라. 구사리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그럼 약간 이거에 대해서 뭐 약간 어떻게 알아봤어? 너가 말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약간 이런 식의 질문하는 거에 있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나의 그런 진심이 있는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를 확인하는 게 주가 되는 그런 면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중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진짜 우리 학교에 들어가고 싶고 내가 우리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정도 활동을 했다라는 진심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대부고가 만약에 여러분을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하면은 그런 걸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찾았어? 어떤 검색어를 활용했어? 그런 거 정도는 좀 대비해 갈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검색어 사용했어? 이거는 저는 대학교 면접 준비하는 애들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매체를 뭘 활용했는지 방법은 서울대는 무조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게 얼마였어? 그런 식으로 꼭 물어보기 때문에 외대부고도 트렌드를 따라간다면 그런 식으로 요즘은 팩트 체크를 하지 정말 이런 거 하나하나가 팩트 체크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대비는 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한 활동을 써야 된다라는 거는 꼭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중3의 입시 경험이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전공과의 만남은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그 어린 나이부터 이런 그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권이고, 그리고 그때 경험을 한 게 어디 날아가지 않고 그냥 설사 떨어진다고 해도 그 경험 자체가 애초에 대학 입시를 할 때 내가 이런 걸 이미 해봤기 때문에 뭐 이미 한번 자소서를 그때 진심으로 써본 것만으로도, 내가 진심으로 거기서 면접을 한번 봐본 것만으로도 이게 추후의 상황에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수시를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어가지고 그렇게 하겠지만, 뭐 나중에 진짜 사회에 나와서나 아니면 대학에 와서 심지어 뭐 동아리 같은 걸 들어갈 때도 그때 했던 그 면접이나 그런 거에 도움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 자체를 아예 처음 해보는 그렇죠. 그때 뭔가 거니까요. 말하기 이런 연습이나 포멀한 말하기를. 글쓰기 연습을 맞아요. 그 나이에 일단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의 차이는 크거든요. 그게 가장 크게 느끼는 순간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 입시를 할 때 그걸 분명히 느낄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붙게 된다면 또 저는 이제 앞서 계속 얘기했지만 외대부고라는 학교에 있어서 남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그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이제 저희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런 남들이 하지 못할 경험을 하고, 그래서 그 경험이 심지어 성공적이었다면 또 고등학교에 가서 또 남들이 못할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또 고등학교에서 잘하면 그게 항상 남들이 경험하지 결국 못하는. 항상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걸 경험을 하게 되고, 한 발 앞서서. 네, 근데 그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중학교 입시다. 때 입시이기 때문에 저한테 있어서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시발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선생님과의 경험에 있어서는 저는 선생님을 오래 봤어요. 거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선생님을 봤고, 그 같이 논술 준비를 했고, 같이 당연히 믿고 이제 당연히 그 입시 고등학교 준비를 입시 같이 준비까지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같이 이제 저는 대학에 온 입장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학교에 들어올 그 친구들을 위한 네, 모의 면접을 면접도 하고요. 모의 면접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의 이제 실적이 증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분께 있어서 뭐 앞으로도 그런 글 쓰는 방식이나 이런 면접을 하는 방식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 저는 전혀 틀리지 않고 그게 진짜 맞던가요? 저는 옳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선생님이 인터뷰할 때도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맞아요. 굉장히 긍정적인 관계를 이렇게 네. 쌓고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일단 좀 하고, 결국 선생님이 당연히 도움을 주시는 역할이지, 선생님이 본인이 직접 또 네, 해야죠. 본인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 이제 본인의 역할인 거고, 모든 걸 선생님이 떠먹여 줄 거라고 기대하면 맞아요. 절대 안 되죠. 네, 그런 기대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라면 당연히 그건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어도 그쵸? 네, 그거는 충족되지 못할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하고,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자극을 해주시고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약간 계속 이렇게 지도를 해주신다면 이제 그거를 본인이 따라가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자기가 자기 걸로 잘 만들어낼 수 있는가는 이제 본인의 역할인데, 그 옆에서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굉장히 잘 도와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요. 형욱이는 중3의 입시 경험과 전공의 수업이 어땠죠? 저는 쌤도 예측하셨겠지만 되게 다양한 애들을 가감없이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중3 때 입시를 치르면서 혼자 1대1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쵸. 여러 학생들을 보고 거기서 또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도 당연하고, 맞아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부터 시작해서 아 저렇게 얘기하면 좋겠구나, 저는 장점이 또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바뀌어요. 왜냐면은 정말 처음 놓여보는 환경이잖아요. 언제 내가 면접 준비를 이렇게 해보겠어요. 그쵸. 대학 면접 준비도 이렇게 안 해요. 대학 면접은 정말 1대1로 하고, 그쵸. 근데 고등학교 면접 준비를 하면서 생각보다 성격이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쌤 수업 같은 경우는 쌤이 너무 에너제틱하고 너무 밝기 때문에 저조차도 그 에너지를 얻는 듯한 느낌이 들고 굉장히 사람이 밝아져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하기 실력에 드라마틱한 향상이 일어났다, 그런 것보다도 이렇게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구나, 내가 쌤 수업을 통해서 인상이 좀 바뀌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제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입시 경험이 뭐 대학 자소서 쓰는데 도움이 됐다 그게 아니다,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전반적으로 좀 퍼스널리티가 좀 바뀌었다라고 분명히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오히려 쌤이어서 다행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저는 사실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정말 솔직히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치동이시는 게 아니라 대치동이 좋은 선생님도 안 돼. 대치동 몇몇 입시학원들이 내가 해도 그것보다 좋은 소리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도저히 왜 저렇게까지 준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학부모님들 불안하시니까 그런 걸 선택하는 것도 맞는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나를 한번 알아보고 자소서 쓰는 걸 통해서 아 내가 이런 활동이었구나 이런 활동은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가를 또 알아보고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저 아이는 나한테 어떤 인상을 주고 저 아이는 어떤 분위기고 아 저렇게 얘기하면 이런 방법이 좋구나 저렇게 얘기하면 이런 방법이 좋구나 그래서 여러 사람의 장점을 조금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좀 다양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왜냐면 솔직히 여기 준비한 학생이 되게 뛰어난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되게 다들 상대적으로 무시하게 돼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게 돼요. 근데 그런 비슷한 친구들에 모여서 배우게 되면은 무시보다도 아 저런 점이 있구나라고 다름을 조금 배우게 돼요. 그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이 면접 수업에 그 나이 때 형성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한마디만 네. 좋아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이제 그때는 면접 뭐 도우미까지는 아니고 이제 약간 선생님 옆에서 이제 약간 거의 참관을 했던 적이 네 맞아요. 그 네, 참관을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이 친구를 면접을 봤던 저 맞아. 기억이 저 진짜 아무도 기억 안 나는데 진짜 형기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약간 그 인상착의인데 그리고 네. 뭐라고 해서 형우가 네. 이제 집에 와서 속상해해서 네, 아니 심지어 그때부터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진짜 범상치 않다고 그때부터 느꼈던 게 사실 그때 약간 뭐 애초에 뭐 편한 옷차림도 물론이고 근데 당연히 말도 그냥 청산유수 애초에 말도 너무 잘했고 그랬는데 지적 무지개잖아.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지적을 왜 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진짜 너무 잘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오히려 못하는 사람들한테 별로 지적을 안 했었어요. 그때 생각을 해보면 뭐 그랬던 근데 것 같아요. 얘가 또 너무 잘하니까 그냥 얘는 더 잘해라 약간 기왕 잘할 거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몇 가지 지적을 해줬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끝나고 이제 막 찾아와가지고 막 저한테 막 질문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막 이제 그래서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굳이 이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고 형욱이도 그렇고 선생님 수업에서 느끼는 게 많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만큼 당연히 선생님도 열정적으로 해주시고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에너지를 주고 뭔가 알려주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에너지에 뭔가 감화가 돼가지고 저도 같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여기서 진짜 아닌 걸 얻어가야겠다라고 맞아요. 생각하면 내가 진짜 얻어가려고 하는 것만큼 얻어갈 수 있는 맞아요. 수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 선생님뿐만 아니라 같이 모이면 좀 봐주는 분들도 다 좋은 분들이고 이러니까 그냥 내가 뭔가 계속 얻어가려고 하면 진짜 얻어갈 게 너무 많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글쓰기 실력이나 그런 말하기 실력이 있어도 심지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저는 또 많은 걸 얻어갔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의 애정이 많이 투사된 학생이었죠. 맞죠. 예. 최상위권 학생들의 특징이에요. 어떤 수업을 듣든 뭔가를 얻어가요. 그게 최상위권 학생들 특징이고 그게 갖춰야 할 자세예요. 그렇겠죠? 그게 그 위치를 노리는 사람들이 갖춰야 할 자세예요. 어떤 수업이든 얻어갈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든 채가는 게 자세죠. 중요하죠. 여기까지 해서 꽤 긴 시간 동안 외대부고를 졸업한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재학생들이 얘기해 줄 수 없는 또 다양한 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서 꽤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좋은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고요. 추후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